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 부자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의 김민영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 들어서 이 연금이라든지 퇴직 이후의 이야기라든지 저희 PD의 연배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의 퇴직연금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퇴 이후의 시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길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30년 동안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약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약간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은퇴 후 생활의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준비할 나이가 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 PD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령화돼서 그러면서 네. 너도 곧 50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곧 50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네. 퇴직연금의 인출기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은퇴를 생각하면 인출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출기는 보통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실제로 꺼내 쓰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돈을 받는 단계라기보다는요, 이제 노후 생활비를 자산에서 충당하는 약간 본격적인 국면이다라고 보는데 요새는 평균 20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적립기보다 훨씬 정교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55세 이후면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적립기는 알겠는데 인출기 이쪽 전략, 이 전략은 확실히 달라야겠네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적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돈을 벌면서 이제 계속 자산을 추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뭐 그때는 TDF 타깃 데이트 펀드나 아니면 뭐 글로벌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활용이 활발해요. 근데 인출기에는 사실 내가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자산이 좀 빨리 감소하지 않고 줄어드니까. 네, 줄어드니까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후다 하면은 자산을 그냥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앉은자리에서 돈 까먹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인출기에도 반드시 실적 배당형 자산을 일부 유지하시는 게 인출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퇴직금 같이 받아가지고 딱 갖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인출기에 적합한 상품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타겟 데이트 펀드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엔 타겟 인컴 펀드라고 이제 인컴 자산을 주로 이제 전략으로 삼는 펀드가 있고요. 인컴 자산이 뭡니까? 인컴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나와서 이렇게 내 소득을 높이는 그런 자산의 이제 소득 자체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이 타겟 인컴 펀드나 월분배 ETF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이제 뭐 오늘 내일로 분배금 시즌인데 이렇게 분배금이 나오도록 설계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좀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적립기 이런 쪽은 적립기니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출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일단 장수 리스크입니다. 오래 살아도 문제네요, 이제는.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남성은 평균 19년, 여성은 24년 이상이나 더 산다고 하는데요. 이 수명이 자산보다 길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시장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시장이 물론 좋지만 하락장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꺼내 쓰게 되니까 회복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그게 큰 리스크고 셋째로는 이제 돌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의료비나 간병비 이런 게 좀 크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인출 전략이 약간 소비 관리보다는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도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변수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인출과 세금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네, 퇴직연금이 사실 인출을 하면서부터 세금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IRP 계좌가 90%가 일시금으로 해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세 이연 구조를 좀 더 설명해
설명해드리면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하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를 저희가 이거 900만 원 넣으면은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그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거든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중간에 한꺼번에 해지를 하면은 퇴직소득세도 한꺼번에 내야 되고 세액공제 금액도 기타 소득세로 간주돼서 16.5%의 세율을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이렇게 절세를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째로는 10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네.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은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퇴직연금을 인출을 할 때 인출이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IRP는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덜 낸 거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개인 부담금, 퇴직금,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 및 수익 순서대로 이제 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인출을 해서 세금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액으로 연금을 일단 개시를 해두면은 이제 점점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출이 종합소득세 여기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연금 소득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이 발생하시는 은퇴자분들은 예상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은퇴 후 만약에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괜찮으시겠지만은 이제 나가는 돈이 이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 네.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거는 직접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네. 세금 문제 나올 때는 이게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출기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수 사례들이 있습니까? 먼저 너무 빨리 꺼내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예. 이제 은퇴 직후에 여행도 가시고 자녀분들 결혼도 하시고 주거도 바꾸시면서 몇 년 만에 자산이 크게 줄어들긴 하는데요. 뭐 이런 걸 해서 너무 급격하게 꺼냈으면은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수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지나치게 아껴 쓰시면은 너무 소액만 꺼내 쓰시면은 이제 또 이제 막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약간 균형을 이뤄서 필수 지출, 선택 지출 구분하셔서 안정자산, 인컴자산 섞어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인출기를 앞둔 분들에게 조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은 좀 잘 가꾼 정원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너무 열매를 일찍 따버리면 좀 허전하고 그대로 두면 또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꺼내 쓰시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고 자산을 방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열심히 이제 쌓아놓으신 돈을 앞으로도 균형 있게 해서 이제 100세 시대의 삶의 질을 좀 잃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의 김민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